그동안 챗GPT나 미드저니 등 다른 생성 AI에 비해 덜 주목받았던 음악 분야의 생성 AI가 최근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AI 도구는 이미 가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앱이나 화음을 정해주고 악기 소리를 입힐 수 있는 앱에 이르기까지 한 곡이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전부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 프랑스 작곡가 브누아 카레는 인공지능 연구원인 그의 친구 프랑수아 파세가 이끄는 소니의 파리 컴퓨터 과학 연구소의 소속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파세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인공지능 작곡 도구들 중 일부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발표된 프로젝트는 2016년에 플로우머신즈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작곡하고 브누아 카레가 일부 편집하고 가사를 써서 완성한 비틀즈의 데디즈 카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플로우머신즈는 LSDB라 불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1만 3천여 곡의 음악을 바탕으로 작곡하게 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1만 3천여 곡의 음악은 각기 다른 장르와 다른 작곡가가 작곡하였습니다. 작곡가가 플로우머신즈로 스타일을 고르고 주 멜로디와 화음을 만듭니다. 플로우머신즈는 작곡가가 고른 일부분으로 하나의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작곡가가 마무리 편집 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데디즈카 작업을 마친 직후 카레는 실험실에 앉아 470개의 재즈 악보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플로우머신에 저장했습니다. AI는 카레와 융합하여 아티스트 시거로 탄생하였고 콜 포터, 거슈인, 듀크 엘링턴 등의 재즈 스타일을 선택해 만든 더 발라드 오브 미스터 섀도우라는 곡을 완성했습니다. 이 곡은 최초의 AI 작곡 앨범인 2018년 헬로 월드의 수록곡이 되었는데 이 앨범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대중문화의 예술적인 부분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음악 생성 AI의 발전에 따라 여러 기업이 AI를 활용한 음악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명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와 힙합 스타 드레이크의 신곡으로 틱톡에서 50만 건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던 하트 온 마이 슬리브라는 노래가 실제로는 더 위켄드와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AI 버전으로 그럴듯하게 합성한 가짜 노래로 밝혀졌습니다. 두 가수의 소속사인 유니버설 뮤직은 당시 틱톡,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이 곡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유니버설 뮤직은 돌연 AI를 활용한 사운드 제작 회사인 엔델과 협업하여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힙합 프로듀서 팀 발란드는 더 노토리어스, B.I.G 등 작고한 아티스트 목소리를 활용한 곡을 제작하는 음악 스타트업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글은 5월 11일부터 설명을 듣고 작곡하는 뮤직 LM을 공개하였습니다. 텍스트 설명 외에도 휘파람이나 허밍 또는 이미지 설명을 기반으로 몇 분 길이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뮤직 LM은 태그를 하지 않은 대량의 음악 데이터와 뮤직캡스의 캡션으로 훈련한 AI 모델을 사용합니다. 뮤직캡스는 5,500건 이상의 음악 예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 예제는 음악과 가사 그리고 전문 음악가가 작성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가져온 10초짜리 사운드 클립을 분류해 취합한 구글 오디오 세트에서 오디오 클립을 매칭합니다. 이외에도 음악 생성 AI로는 오픈 AI의 주크박스, 스테빌리티 AI의 댄스 디퓨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낸 신곡 Now and Then이 54년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11월 10일에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Now and Then은 전주보다 무려 41계단 훌쩍 뛰 비틀즈의 통산 18번째 싱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30대에 멈춘 존 레넌의 목소리와 80대가 된 폴 맥카트니의 하모니가 어우러지면서 감동을 전합니다.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2,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곡은 1996년 발매된 리얼 러브 이후 27년 만에 비틀즈의 모든 멤버가 참여한 마지막 노래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비틀즈가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1969년 더 발라드 오브 존 앤드 요코 이후 54년 만입니다. 이로써 이들은 또다시 1위를 기록하기까지 가장 긴 기간을 거친 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AI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레코딩 학회 측은 최근 생성 AI 발전은
음악 콘텐츠 창작 환경을 바꿨으며 시대에 발맞춰 시장자 자격 요건을 바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AI로만 제작한 음악은 그래미상을 받을 수 없으며 아티스트 등 사람이 곡 제작에 일정 수준 기여해야 합니다. 레코딩 학회는 인간에 의한 작업이 최소 20%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를 비롯한 심사위원이 인간 기여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10억 달러짜리 눈알 오브제가 라이브 음악의 미래일까요? 지금까지 콘서트들은 스포츠를 위해 만들어진 장소들에서 주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시대는 9월 말에 록 밴드 U2의 콘서트 U2UV 액텅 베이비 라이브 앳 스피어를 열며 맞이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구형 건축물인 이 공연장은 약 7년 전부터 기획돼 코로나19 전에 착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비용이 늘어 총 약 3조 1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해요. 지난 7월 4일에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건물 외벽 LED 스크린에 처음으로 거대한 눈알, 농구공 등을 형상화한 영상 콘텐츠를 띄웠습니다. 17,600명의 팬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들 중 10,000명은 햅틱과 가변적인 진폭이 내장된 특별하게 디자인된 의자에 앉게 될 것입니다. 각 좌석은 저주파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냉기, 뜨거운 공기, 바람, 그리고 심지어 팬들의 얼굴에 향기를 발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피어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컴퓨터로 생성되지만 믿을 수 있는 세계와 시간으로 사람들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르의 몰입형 경험이고 새로운 예술 형태입니다. 라고 U2의 기타리스트 디에지는 말합니다. 2022년 여름 뉴진스가 나타나 K-팝을 강타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집계를 담당하는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그들의 데뷔 EP는 8,300만 건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작년에 가장 빠르게 떠오르는 신흥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뉴진스는 맥도날드, 리바이스, 그리고 코카콜라와 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찌, 샤넬, 루이비통 앰버서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레이블인 어도어는 하이브의 자회사로 이전의 소녀시대와 같은 주요 활동을 했던 K-팝 산업의 베테랑인 미니진 사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뮤직비디오와 패션 선택부터 마케팅 자료에 사용된 글꼴까지 Y2K 시대의 향수를 수용하는 강력한 시각적 컨셉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슈퍼샤이는 7월 13일까지 920만 건의 공식 미국 스트리밍과 2,00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빌보드 핫 100에서 66위로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노래를 만드는 방법부터 라스베가스의 수십억 달러짜리 공연장, 차세대 슈퍼스타를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의 음악을 형성할 아티스트와 트렌드, 그리고 기술은 음악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